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짜리 빅딜인데 이 치열한 경쟁의 중심에는 과연 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단순히 비행기 몇 대 파는 걸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모든 건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의 파일럿,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탑건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그 해답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들이 처음 조종관을 잡게 될 훈련기에 달려 있거든요. 지금 미 해군 파일럿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T-45 고스호크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1970년대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서 너무 낡았고요. 부품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 비행기가 음속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랑은 세대가 너무 다른 거죠. 속도부터가 비교가 안 되니까 훈련생들이 실전에 투입되려면 그만큼 더 오래 적응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지금 훈련기 시스템이 가진 문제가 뭔지 정확히 짚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대한 경쟁 구도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두 후보, T-50과 T-7을 하나하나 뜯어본 뒤에 이 사업이 가진 진짜 의미,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새로운 훈련기를 급하게 찾고 있는 건지 그 절박한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 T-45 문제, 이게 그냥 좀 낡았다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심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음속, 그러니까 소리보다 느리게 날아야만 하는 이 훈련기로 마하의 속도를 넘나드는 최신 전투기 조종을 배운다는 게 이게 현실감이 있겠어요? 훈련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심지어 해군 조종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 착륙 훈련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이젠 실제 비행기가 아니라 시뮬레이터로 때워야 할 판이라고 하니 이건 더 이상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 해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UJTS, 그러니까 차세대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이죠. 이제부터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미 해군이 사려는 훈련기가 무려 145대에서 최대 200대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사업의 주인공은 언제쯤 가려질까요? 이 로드맵을 보시면 감이 오실 텐데요. 진짜 승부는 2025년 말에 시작돼서 최종 도장은 2027년 초에 찍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폭풍 전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여러 회사가 군침을 흘리겠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 판이 두 거인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미국의 대표 방산 업체 록히드 마틴과 보잉의 맞대결이죠. 물론 혼자 싸우는 건 아니고 각각 한국과 스웨덴의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팀을 이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록히드 마틴과 한국의 KAI가 한 팀으로 내놓은 T-50입니다. T-50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한방은 바로 검증된 안정성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날아다니면서 실력을 입증했거든요. 생산 라인도 안정적이니까 가격도 합리적이고 심지어 이걸 개조한 FA-50은 경공격기로 실전 경험까지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시면 후회할 일 없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상대편을 한번 볼까요? 보잉과 스웨덴 사브가 손잡고 만든 T-7 레드호크입니다. 이쪽은 T-50과는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바로 미래 기술이죠. T-7의 매력은 뭐니 해도 최신예라는 점에 있습니다. 설계부터 최신 소재를 썼고 통신 시스템 같은 것도 전부 다 최첨단이에요. 특히 중요한 건 처음부터 가상현실, VR이나 증강현실, AR 훈련을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21세기형 훈련기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선수를 링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구간이 명관이냐 아니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냐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표를 보시면 미 해군이 왜 머리를 싸매고 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T-50 검증됐죠. 믿을만하죠. 가격도 괜찮죠. 근데 태생이 아무래도 좀 오래된 설계라는 게 딱 하나 걸리는 거예요. 반면에 T7을 보세요. 기술은 정말 끝내주죠. 미래를 보고 투자할 만하죠. 그런데 아직 생산이 계속 늦어지고 있고 윙락이라고 해서 고속으로 날 때 날개가 좀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터졌어요. 무기 운용 경험은 아예 없고요. 여러분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안정적인 현재냐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매력적인 미래냐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요, 이런 선택이 단순히 비행기 성능만 보고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주 복잡한 계산들이 깔려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내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던가 갑자기 관세를 매길 수도 있는 문제, 또 동맹국끼리의 약속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해외 파트너한테 돈을 얼마나 남겨주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서 이 계약 하나에 걸려있는 대한민국의 아주 큰 그림, 그 야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이번 훈련기 사업 수주가 KAI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계획을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UJTS 사업은요, 사실상 대한민국이 우리 손으로 직접 제트 엔진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국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이야기가 어쩌면 이 거대한 꿈을 위한 과정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나와 있습니다. 1단계로 2031년까지는 무인기에 들어갈 작은 엔진부터 개발하고요. 여기서 기술을 쌓아서 2040년까지는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갈 괴물 같은 고성능 엔진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전 세계에서 이걸 해낸 나라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야말로 엄청난 도전이죠. 결국 이 UJTS 사업을 따낸다는 건 단순히 훈련기 몇백 대 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방산 시장인 미국에 제대로 깃발을 꽂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나올 다른 사업들까지 다 노려보겠다는 아주 장기적인 포석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단 하나의 계약이 대한민국을 항공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